자, 여기는 이제 방정식, 그치? 방정식하고 부등식 활용인데, 일단 방정식 활용부터 좀 보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fx는 0, 이게 방정식이지. 는 0이 있으니까 방정식이란 말이야. 이 방정식에 이제 해에 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 이런 거는 배웠어. 몇 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이거 어떻게 풀지? 뭐 해서 풀어? 조립제법.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플러스 11.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뭘로 돼? 1, 그렇지. 1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6, 6, 0 이렇게.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 인수분해하면 뭔데?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만족하는 해가 얼마야? 1 또는 2 또는 3 맞지? 1, 2, 3이야. 1, 2, 3 이렇게 해서 구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조립제법으로 이제 근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긴 한데, 근데 이 조립제법이 만능인가? 모든 3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안 되는 게 나온다는 얘기야. 안 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고1 때 많이 했던 거고, 지금 여기서 이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게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해를 정확히 구할 수는 없는데, 근데 뭐는 구할 수 있냐면 해 개수는 알 수 있다는 거야. 해 개수. 해 개수. 해라는 게, 방정식의 해라는 게 뭐야 정확하게? 원래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누구? y는 0. x축이지, 그지? x축.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해라고 하는 거잖아. 그래프를 그려보면 3차 함수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가 1하고 2하고 3이네. 그럼 근이 뭐란 얘기야? 이 방정식의 근은 1, 2, 3이란 얘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걸 함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x축 y는 fx라는 함수랑 x축과의 그 교점의 x좌표를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이 방정식의 해. 됐어? 됐지? 근데 조립제법이 안 되는 게 나오니까 이 해를 정확하게 구할 수는 없고, 그냥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니까 근이 3개, 근이 몇 개가 나오겠다. 이 정도까지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의 활용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6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방정식이 있어. 이건 조립제법이 안 돼. 그냥 내가 막 쓴 거라서 안 될 거야. 되나? 안 되겠지? 내가 막 쓴 건데. 안 될 거야. 안 될걸? 그지? 안 되지. 안 될 거야. 그지? 안 되니까 우리는 이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근이 몇 개인지를 확인만 하겠다는 얘기야. 근이 뭔지는 모르고 몇 개 정도 되는지 교점의 개수로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내가 fx라는 함수로 잠깐 둔 다음에 얘를 미분을 때리면 3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3이 나오면서 얘가 0 되는 x값은 구할 수 있게 나올 거야. 문제에서. 지금은 못 구하지. 그치? 이거 마이너스로 바꾸면 구할 수 있겠는데? 1, 3하고 3, 1, 마마 이렇게. 맞불 이렇게. 오씨, 인수이 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x-3하고 3x 플러스 1은 0이니까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3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f'x가.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뭘 갖는 거야? 극대를 갖지. 극대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그 다음 3에서 뭘 갖는 거야? 극소를 갖는 거지. 그치? 그럼 이걸 토대로 f-3분의 1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대입하면 뭔가가 나오겠지. 뭐 계산하기 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뭐 5라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f3은 얼마야?
F3 계산하면 27에서 36 빼면 27에서 3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온대. 이렇게 나온대. 그러니까 얘가 극대 얘가 극소잖아. 맞지? 그럼 fx 그래프를 대략 그릴 수 있지 이렇게. 여기가 x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x 값이 3분의 1이라고. 극대. 맞지? 여기가 극소잖아. 그럼 여기가 x 값이 뭐야? 3이라고. 여기에 x 값은 y 값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 y 좌표는 5가 된다고. 됐어? 그럼 x축은 대략 이쯤에 있겠지 이렇게. 여기보다 좀 더 멀고 얘보다 좀 가깝게 있겠지. 여기가 5고 얘가 지금 간격이 10이니까. 이해했어? 뭔 말이지? 됐지? 그리고 y축은 어디 있겠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y축은 대충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여기서 지금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야? 3개잖아. 그러면 얘가 이 방정식은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3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냐 뭐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어. 몰라. 조립제법 안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안 돼서 얘는 교점을 좌표는 모르지만 그래도 개수는 알 수 있다는 거지. 됐어? 그래프를 그려갖고. 이해했지? 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당연히 미분해서 뭘 찾는 거야? 극대극소를 찾는 거지. 오케이? 극대극소를 찾아서 x축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우리가 개수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뭐도 찾을 수 있냐면 해 종류 정도도 찾을 수 있어. 종류. 자, 지금 y축이 대충 어디 있는지 확인했잖아. 그지? y축이 대충 얘보다는 좀 얘가 좀 가까울 거 아니야. 당연히. 그치? 3분의 1이니까 얘는 3이고 y축이 요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양수인 근은 몇 개야? 2개. 음수인 근은 1개. 요렇게 종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양수인 근, 음수인 근의 종류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y축을 그리게 되면. 됐냐? 그래서 해 개수하고 종류까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뭐 어떤 이 방정식의 근이 양수인 근 2개, 음수인 근 하나가 되기 위한 뭐 a 값의 조건을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y축과의 교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정도까지만 딱 요 정도까지만 그리면 그러면 이제 근의 개수라든가 종류는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다 요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요거 그래프를 그리는 그 방법이 이제 기본적으로 극대극소를 찾는 거지. 극대극소. 그러니까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고 그리고 부호 변화가 있는 걸 확인해야지. 맞지? 미분에서 0 되는 것만 찾으면 안 되지. 부호 변화가 있어야 극대극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찾고 나서 이걸 토대로 극대값, 극소값을 구한 후에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의 교점을 찾는 거야. 요게 기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그럼 이제 실제로 너네가 하는 건 뭐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어떻게 나올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뭐 해볼까? 6x 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네. 이렇게 나왔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문제에서. 됐어?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지수를 하나 주어줄 거야. 보통 상수 쪽에 많이 주어주는 편이야. 상수 쪽에 있는 편인데 이 미지수를 이제 반대로 이항을 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에 마이너스 15x는 a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거야. 넘겨서. 그리고 나서 지금 보는 것처럼 함수로 접근을 하는데 왼쪽 함수를 fx라고 할 거고 오른쪽 함수를 그냥 y라고 해볼게. 그럼 y는 a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잖아.
x축이랑 평행한 이렇게 그지? 이런 직선 함수지. x축이랑 평행한 그지? 이런 함수.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지. 여기서 모르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지? 요걸 정확하게 그린 다음에 거기서 그 그래프에다가 이 상수함수를 갖다 대보는 거야. 갖다 대서 교점이 3개가 나오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거지, 눈으로. 됐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얘 미분을 해야겠지, 그지? 미분하면 뭐 나와?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는 0이야. 0 되는 거 찾아야 되니까. 맞지? 극대극소. 그래서 3, 3, 3 까면 뭐 나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0이지. 인수분해 5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능하겠지, 그지? 그럼 x, f'x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야. 맞지?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뭐야? 극, 대, 5에서 극소. 그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극소가 되겠지. 그래서 f-1을 계산해보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에다가 플러스 15, 마이너스 플러스 15니까 8 나오네. 그리고 f5를 계산해보면 125 빼기 25 곱하기 6이 얼마냐? 25 곱하기 6, 6, 5, 30, 6, 22. 150이네. 125에서 150 빼면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오씨, 이렇게 나온다고? 아무튼 이렇게. 몰라. 이렇게 나온대.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그리면 3차 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 여기가 x 값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는 5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여기 5의 y 값이 마이너스 100이었고 여기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이 8이었어. 그럼 x축은 한 이런 식으로 있겠지. 되게 이제 가깝게 8에. 맞지? 여긴 되게 멀게 있겠지. 10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을 거고 y축 같은 경우 y절편은 지금 여기 y절편 0 대입하면 0 나오니까 원점 지난다는 얘기네. 그래프 대충 이렇게 나오겠네. y축 이렇게. 됐어? 그래서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a라는 요 상수함수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을 여기다 갖다 대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잖아.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a가? 8하고 마이너스 100 사이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답이야.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거. 됐어?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만약에 두 실근을 갖는데, 이게. 두 실근을 갖는데,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A가 뭐여야 돼?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A가 뭐가 되면 되겠어? 교점이 두 개면 되잖아.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A가 뭐 되면 돼? 교점 두 개는. 마이너스 100. 또는 8.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 교점 하나, 둘이잖아. 그리고 8이면 이렇게. 교점 하나, 교점 둘이잖아. 두 개. 그럼 실근 두 개 같겠지. 그리고 교점, 그 다음에 실근이 하나만 있으려면 어떻게 되면 돼, 그러면? A가? 8보다 더 크거나, 더 위에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만날 테니까. 마이너스 100보다 더 작거나, 이런 식으로. 별거 없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3차가 됐든 4차가 됐든 극대극소를 찾아서 그게 이제 기준이 되겠지. 그래서 그 교점의 개수를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그어주면 된다는 거지. 됐어? 이런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면 돼. 딱 이런 거야. 됐지? 이런 게 방정식의 활용이고, 그리고 지금 한 거는 내가 fx는 0의 형태를 지금 한 거고, 어떤 식으로도 나올 수 있냐면 fx든 gx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두 함수끼리 이제 보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몇 개를 그려야 돼? 두 개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힘들단 말이야. 그럼 그 두 개 그림 그리는 것도 교점 찾아야 되니까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겨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요걸 그냥 계산해서 이 식 자체를 그냥 새로운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랑 다시 누구? x축이겠지. 아니면 여기 이제 미지수가 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 넘겨서 이제 상수함수가 되겠지. 그래서 그 새로운 함수랑 상수함수랑 마찬가지로 이제 방금 했던 작업을 똑같이 하는 거고. 됐어?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주는 게 방정식의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되냐?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얘 이제 2번 잠깐 봐봐.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 자, 일단 이렇게 얘도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왼쪽 몇 차 함수? 3차 함수. 오른쪽 몇 차 함수? 2차 함수. 그치? fx는 gx 형태란 말이야. 근데 둘 다 그래프를 그리긴 힘드니까 그냥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왼쪽으로 다 이항해서 하나의 함수로 맞춰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9x는 k. 요 미지수는 냅둬야지. 그래야 상수함수로 갖다 대볼 거 아니야. 됐어? 미지수는 다 무조건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요 왼쪽에 있는 함수를 지금 그냥 fx라고 둘게. 자, 그럼 fx 그래프를 그려서 상수함수를 갖다 대보면 되는데, 그럼 그리려면 일단 또 미분을 해야지.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9. 자, 0되는 x값을 찾아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해서 3하고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얘 f'x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f'x는 마이너스 1하고 3에서 극대극소를 갖겠지. 됐어? 어렵지 않잖아 여기까지. 그냥 미분하고 그냥 0 되는 거 찾은 거니까. 인수분해 했으니까. 그럼 이제 f-1 극대값 찾아보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냐? 5 나오네. 5. 그리고 f3은 3 대입하면 27 빼기 27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x값은 마이너스 1, 여기는 3, 여기 y값은 5, 여기는 마이너스 27이니까 x축은 마찬가지로 5에 좀 더 가깝게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리고 y절편을 구해보면 y절편도 좀 구해주는 게 좋아. y절편 구해보면 지금은 0 넣었을 때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물론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y절편까지 굳이 찾을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 보통 양수가 몇 개냐, 양수인 근이 몇 개냐, 양근이라고 하든 양근이나 음근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y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제 그때는 y축을 찾는 게 좋은 거고, 지금은 사실 이제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y축까지는 그릴 필요 없긴 해. 지금은. 됐어? 됐지? 그럼 이 k, y는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으면 돼?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대충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그림상으로.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7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풀면 돼. 별거 없지? 딱 이렇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좀 더 활용되면 당연히 좀 어렵게 나오긴 할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푸는 거는 이게 지금 기본적인 풀이라고 생각하면 돼. 기본적인 유형. 이 단원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으면 돼. 요게 이제 방정식의 활용이야. 자, 그 다음에 부동식의 활용은 뭐냐면, 자, fx는 0 이상. 자, 이것도 거의 비슷해. 이것도 fx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건데, 뭐 이거는 구간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구간에 따라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것도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 이걸로 해볼까? 방금 거 괜찮았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마이너스 9x.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잠깐만. 범위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라고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이 구간에서 이 부동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이 구간에서. 오케이? 이 구간에서. 그러면 얘가 이 왼쪽을 fx라고 두고 오른쪽을 y는 2라고 두면 얘가 뭐라고? 무슨 축? y는 0은? x축. 그치? x축. x축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위에 있으란 얘기야. 맞지? 그렇게 되는 잠깐만. 0이라고 하지 말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미지수가 포함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 해볼게. 좀 더 a를 좀 끼워 넣어서. 그래서 방금 방정식에 썼던 것처럼 이제 a를 넘겨서 얘를 이제 a 이상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얘가 y는 2라고 두면 얘는 이제 상수함수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무조건 얘가 이 상수함수보다 크게 되는 그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방금 이제 여기서 했던 식을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 방금 썼던 그 방법, 그러니까 미분에서 이제 극대극소 찾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방금 어떻게 나왔었냐면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여기 5였고 여기 3일 때 마이너스 27이었지. 맞아?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구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1부터 5까지니까 5라는 그 x의 위치는 대충 3보다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딱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그래프, 딱 요만큼 그래프가 y는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고. 됐어? 그럼 이 상수함수는 어디에 있을 수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가능한 거야? 마이너스 27부터. 그렇지, 이렇게. 딱 우리는 요 부분만 a보다 크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y는 a가 여기서부터 a가 밑에 있으면 성립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큰 거잖아. 얘가 얘보다 큰 거잖아. 됐어? 됐지? 요게 부동식의 활용이야. 똑같아. 앞에서 했던 거랑.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7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이걸 항상 만족한다 라고 해서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요게 부동식의 활용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구간이 주어졌을 때는 이 그래프에 이 fx라고 내가 놓은 이 그래프에 이 구간에서의 최소값 있지. 최소값. 딱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얘잖아. 마이너스 27.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제 풀어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그 구간의 최소값을 구해서 걔가 얘보다 크다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지. 됐어? 됐지? 별거 없지? 그럼 마찬가지야.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나올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게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이럴 때는 모든 함수에서 잘 봐. 이 모든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상수함수보다 이제 커야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얘 3차 함수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 그럼 3차 함수가 어떤 특정한 상수보다 항상 클 수 있어? 없잖아. 계속 내려가니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실수가 나올 때는 보통 이렇게 3차 함수는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보통 나오는 게 2차나 4차 정도 나오겠지. 왜냐면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아볼이 있잖아. 그지? 밑에 끝이 있잖아. 최소가 있잖아. 최소가. 전 구간에서의 최소가 존재하잖아. 그리고 4차 함수 같은 경우도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다 보니까 전 구간에서의 최소가 존재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2차나 4차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똑같아. 이 전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고 이 전 구간에서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서 걔가 y는 a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이제 0보다 큰 거지. a보다 큰 거지. 이렇게. 됐어? 요게 부동식의 활용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방정식의 활용이랑 똑같아. 똑같이 그래프 그린 다음에 상수함수 갖다 대봐야 돼. 됐지? 됐지? 그렇게 풀어주면 돼. 요게 이제 방정식과 부동식의 활용이다. 일단 부동식도 있나 혹시? 여기 있네. 이거 부동식 한번 보자. 요거 한번 해볼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몇 차 함수 나왔어 지금 이게? 4차 나왔지, 그치? 모든 실수다 보니까 3차가 나올 수 없는 거지. 왜냐면 내려가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4차가 나오겠지. 이번에도 이제 3x 4제곱에 마이너스 8x 세제곱에 플러스 6이 a 이상. 자, 이걸 또 이제 상수 함수로 두면 되고 얘는 이제 새로운 함수 fx라고 두는 거지. 그럼 이제 fx의 그래프의 최소값을 찾아서 걔가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답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답이겠지. 그래서 f'x를 계산해보면 12x 세제곱 마이너스 24x 제곱에 얘 0 되는 거 찾아볼게. 그럼 x제곱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가 0이니까 x값이 0하고 2거든. 근데 f'x의 그래프 자체가 3차 함수란 말이야. f'이 0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가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뭐밖에 없어? 극소밖에 없지. 그지? 극소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감소하다가 잠깐 접선의 기울기 0이었다가 그리고 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이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이렇게. 0. x값이. 대충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잠깐 0이었으니까 잠깐 평평할 거 아니야. 잠깐 평평했다가 다시 감소하다가 다시 2보다 오른쪽에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프. 이렇게. 됐지?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그래프의 최소값은 x가 뭐일 때야? 2일 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F2, 2 대입해서 여기다 2 대입해서 A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2 대입하면 48 마이너스 88에 64 플러스 6이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0인가 나오겠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0이란 얘기지. 됐냐?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여기서부터 밑에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항상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별거 없지? 그래서 부동식의 활용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에서, 이거 방정식에서 저 잠깐 빼먹었는데, 그런 내용도 있어. 이게, 방정식에 활용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 fx는 0, 이 방정식에서. 그치? 여기서 그래프 그려갖고 우리가 교점이 몇 개인지 그런 걸 찾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fx가 정확하게 3차 함수일 때 우리가 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거든. 조금 편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한 3가지 정도가 있어. 그래프 개형이 3차 함수가.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근데 생각을 해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첫 번째 개형은 무조건 교점이 몇 개야? x축이랑. 요 개형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x축이 어디 있든 간에. 그치? 두 번째는 어때? 한 개지. 그러니까 얘네는 무조건 실근이 한 개니까 어차피 안 나와.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이 개형은. 맞아? 그리고 이 개형은 극대극소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대극소 3차에서 극대극소가 없는 그런 개형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만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극대극소가 있는 개형은 실근이 3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1개가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극대극소가 있는 3차 함수 그래프인데 봐봐. 자, fx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근이 몇 개라는 거야? 근이 몇 개? 근이 몇 개지? 3개지, 3개. 그치? 교점 3개니까 근이 3개잖아. 맞지? 그럼 이 근이 3개인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3차에서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잖아. 맞아? 근데 이놈과 이놈의 부호가 어때? 같아 달라? 다르겠지. 하나는 x축 위에 있고 하나는 x축 밑에 있으니까 양수 음수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는 건 이 그림이 나올 때 그 특징은 극대하고 극소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는 특징이 있다고. 그러니까 거꾸로 극대극소가 0보다 작으면 곱한 게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새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 식으로만 해서 우리가 풀 수 있다고. 그냥 요거 극대극소 찾은 다음에 곱해서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그 범위를 찾아주면 그게 새 실근을 갖는 범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해하냐? 그래서 그럼 이번엔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렇게 있으면 근이 몇 개야? 2개지, 그치?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뚫고 가고 하나. 그러니까 2개 있잖아, 근이. 그리고 요렇게 아니면은 요렇게. 이것도 어때? 몇 개야? 이것도 근이 2개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특징은 뭐야? 극대 또는 극소가 뭐란 얘기야? 극대나 극소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를 했을 때 0이 나오는 그런 형태면 얘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겠다는 얘기야. 됐어? 그리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거는 실근이 하나 있는 상태잖아, 그치? 이때 극소랑 극대 부호는 어때? x축이 여기 있으면? x축이 여기 있을 때 극소랑 극대 부호가 어때? 똑같잖아. 둘 다 양수잖아.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둘 다 뭐야? 음수겠지. 그러니까 부호가 같잖아. 그럼 부호가 같으니까 극대랑 극소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0보다 큰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렇게 나오면 근이 몇 개라고?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3차 방정식만 얘기하는 거야. 3차 방정식에서의 세 실근, 뭐 두 실근, 한 실근을 가질 조건은 극대극소의 곱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야. 음수가 되면 세 실근이고 0 되면 두 실근이고 양수면 한 실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3차에서 근에 대한 개수를 물어봤을 때는 굳이 그래프까지 그리지 않더라도 식으로도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지. 됐어?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기억을 좀 해주면 돼. 그러니까 3차 방정식만의 좀 근의 판별식 같은 거지. 그치? 2차 방정식에는 판별식이 있잖아. 3차 방정식은 사실 판별식은 없는데 근데 근의 판별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됐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래프 그려서 아까처럼 내가 설명했던 그 방법대로 하면 다 풀려. 그건 일반적인 풀이고 3차 방정식만의 조금 쉬운 풀이가 이거라고. 요걸 알고 있으면 그래프를 굳이 안 그려도 되니까. 그래서 요건 조금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지. 됐지? 시간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속도와 가속도. 속도와 가속도. 일단은 자 우리가 위치라고 하는 게 있지. 위치. 일단 우리 여기서 하는 속도와 가속도 같은 경우는 우리 미적분 가면은 속도와 가속도를 한 번 더 하는데 그때는 좀 힘든 게 좌표 평면에서 이제 움직일 거야. 그 P라는 점이 어떤 점이 좌표 평면에서 움직일 거야. 그러면은 X축도 있고 Y축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방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 생각하기. 근데 여기서 하는 속도와 가속도 단원 같은 경우는 P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야? 수직선에서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P가 원점을 출발할지 아니면 다른 점을 출발할지는 몰라. 그거는 뭐 아직 모르고 문제마다 다르고 일단 P가 이제 수직선 위에서 이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위치라는 게 있어. 위치를 우리가 식을 XT라고 하지. 오케이? 위치의 식을 우리가 XT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호로는 XT라고 표현하는 거야. 시각 T에 따른 이제 X의 요 P의 위치를 이제 XT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위치를 우리가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이게 이제 속도가 된다고. 속도. 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이야. 변화율. 위치의 변화율. 요걸 속도라고 얘기해. 그리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뭐라고? 가속도 나온다. 그 속도는 기호로 보통 VT라고 많이 표현하고 가속도는 보통 AT라고 많이 표현을 할 거야. 예를 들어볼게. 자, XT라는 함수가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해보자. 그치, T제곱 마이너스 2T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2차 함수 그래프. 여기가 T 그리고 여기가 Y축이 이제 XT가 되겠지. 위치. 그러면 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0하고 2에서 만나잖아. 근데 왼쪽은 내가 안 그렸지. 왼쪽 왜 안 그렸어? T가 뭔데? 시각이니까. 얘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맞지? 마이너스 1초 이런 거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안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0부터 이렇게 양수값까지만 그릴 거야. 요게 이제 XT의 그래프인데 하나씩 계산해 볼게. 자, X0이 얼마야? T가 0일 때 얼마야? 0이지. 원점 출발했다는 얘기야. 그지? 시간이 0일 때 얘가 지금 위치가 0이라는 얘기니까 원점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 다음 X1이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맞아. 그러니까 1일 때 Y값이 마이너스 1. 위치가 어디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까지 왔다고. 1초 후에. 됐어? 그리고 X2는 얼만데? 0이지. 다시 꺾어서 어떻게 했다고? 원점 왔다고. 그치? 1초일 때 1로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다시 2초일 때 다시 이제 원점으로 온 거지. 그치? 갔다가 빠꾸 한 거지. 그치? 그리고 X3은 얼마?
9 빼기 6이니까 3이네.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가다가 3초일 때 위치는 3이란 얘기야. 하나 더 해볼게. x4는 얼마? 8이지. 4초일 때 8의 위치였다는 거지. 8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오른쪽으로 계속 가는 거지. 맞아? 왜냐면 이 그래프를 보면 점점 뭐 하고 있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해했어? 그래서 위치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별거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함수값이 그냥 위치가 되는 거야. 위치. 그 저 수직선에서 움직이는 그 P의 위치. 시각에 따른 위치. 됐지? 별거 없지, 그치? T가 2일 때 얘 원점에 있고 뭐 4일 때 8의 위치에 있다. 수직선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됐지? 그리고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요 위치의 그래프에서 요거 한번 해볼게. 지금 이렇게 해볼까? 자, 요 두 놈. 자, x는 1과 x는 2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구해볼게. 평균 변화율이 뭐였지? 기울기였지, 그치?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 맞아? 이걸 내가 순서상의 좌표로 표현을 하면 1,-1이고 얘는 2,0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맞아? 기울기를 구해볼게. 기울기 어떻게 돼? 2-1분의 0-1, 0 플러스 1이지. 그래서 얼마? 기울기 1이야. 맞아? 그럼 이걸 그림으로 표시를 좀 해보면 여기하고 요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얼마라고? 1이라고. 1. 요 기울기가. 됐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 위치, 여기 위치의 그래프에서 뭘로 해석이 되냐면 요 기울기 평균 변화율 있지. 요거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 평균 속도로 해석할 수 있어. 이게 평균 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됐어? 위치 그래프에서 이걸 평균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여기서. 됐어? 됐지? 그러면 잘 봐.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속도야. 그러면 만약에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2에서의 뭐야?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2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접선의 뭐라 그래?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하고 미분 계수라고도 하잖아. 이거 우리가 미분 계수할 때 배웠잖아. 이 한 점에서의 기울기. 맞지? 접선의 기울기. 맞아? 이거를 여기선 뭐라고 하는 거야?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속도. 이걸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게 정의야, 정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 속도야. 그게 정의야. 저 속도의 정의거든. 그래서 이 위치 그래프에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치? 요거를 우리가 속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냐? 순간 속도. 됐지? 별거 없지? 순간 속도 얼마야? 미분하면 VT는 ET-2. 그치? 그럼 V2는 뭐야? 2잖아. 순간 속도 2라는 거지. 오케이? 2초일 때 순간 속도는 2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냐? 됐지?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러면 잘 봐. 이 순간 속도에서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가볼게. 순간 속도에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에 대한 순간 속도는 얼마야? T가 2분의 1일 때. T가 2분의 1일 때 얼마지? 2분 마이너스 1이지. 뭐야?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네. 속도가. 그치?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뭘 뜻하는 거야? 그치. 방향을 뜻하는 거야. 왜냐면 생각해봐. 2분의 1이라는 건 T가 2분의 1이라는 건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의 위치가 어때?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서의 위치는 한 이쯤 왔겠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있었어? 왼쪽으로 가고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속도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해했어? 그리고 2초일 때는 어때? 2초일 때. 2초일 때는 여기서 1초일 때 여기 왔었고 2초일 때는 여기 왔었잖아. 그치? 그럼 2초일 때는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값이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양수 값이. 그래서 속도에서의 이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왼쪽. 됐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했지?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속도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가끔 이제 물어보는 게 문제에서 잘 물어보는 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을 물어볼 때가 많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점. 지금 그림에서는 운동 방향을 언제 바꿨어? 마이너스 1일 때, 그치? 그러니까 이때가 t가 1초일 때잖아. 1초일 때 바꿨지. 그치? 1초일 때 바꿨어. 근데 1초일 때의 속도는 뭔데? 1초일 때의 속도. 자, 1초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1이야, 지금. 맞지? 속도는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얼마야? 0이잖아, 0.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일 때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0일 때가 바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틀려. 정확하게 어때야 돼? 속도가 0이면서 좌우에서 그 운동 방향이 어때야 돼? 바뀌어야지. 왜냐면 1초 전까지는 왼쪽으로 왔고 1초 이후에는 오른쪽으로 가잖아. 방향이 바뀌었잖아. 맞아? 이때 속도는 당연히 0이긴 해. 왜냐면 가봐. 니네가 이렇게 가다가 방향 이렇게 바꿔야 돼. 그럼 어때? 잠깐 어때? 잠깐 멈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속도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대. 예를 들어서 속도 그래프가. 그럼 여기 예를 들어 3이라고 쳐볼게. 3에서 운동 방향 바꿨어? 안 바꿨지. 왜냐면 여기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앞으로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구름 좀 보고 그리고 다시 간 거지. 이렇게. 이해했어 말이지? 그럼 운동 방향 바꿨어 안 바꿨어? 안 바꾼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이라고 해서 무조건은 아니란 얘기야. 이게 속도 그래프라 했을 때 0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야 돼? 부호 변화가 있어야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든. 됐어? 그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의미야. 됐지? 그러니까 뭘 찾는 거랑 같은 거야? 극대하고 극소를 찾는 그 방법이랑 똑같은 거지. 극대 극소 똑같잖아.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는 거긴 한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극대 극소라고 할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오답한 것 중에 대충 이런 거 있었잖아. 여기 0이고 여기 2 있었잖아. 요거 극대랑 극소가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부호 변화가 없으니까. 이해했어? 그치? 그러니까 부호 변화가 있어야 이게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극대 극소를 찾는 방법하고 똑같다. 됐어? 요거 되게 잘 나오니까 요거 좀 기억해야 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점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미분에서 0 되는 거.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거기서도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VT가 2t-2니까 요거에 대한 그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1초일 때 어때? 0 되고 부호 변화가 어때? 있잖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1초일 때 얘는 이제 운동 방향을 바꾼 게 맞는 거지. 맞잖아. 저기서. 그치? 1초일 때 바꿨잖아. 그치? 오른쪽으로. 그치? 이렇게. 됐지? 이렇게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이라는 게 있어. 속력. 속력이라는 거는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속도의 크기의 절대값을 씌운 거야. 속도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속도의 크기라는 거는 속도의 절대값 씌운 거. 말 그대로 수치만 보겠다는 얘기야. 방향은 보지 않고 수치만 보겠다는 얘기야. 자, 이거 속력 얼마? 1인 거지. 여기 속력 2인 거지. 이렇게 절대값 씌워서. 오케이? 속도의 크기를 우리가 속력이라고 한다. 기억해야 돼. 이것도 물어봐 문제에서. 그래프 알려주고 물어본다고.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한 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여기가 뭐 한 7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속력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7 너무 오버한데. 여기 한 뭐 2분의 3이라고 했을 때 그럼 0부터 2분의 3까지 속력의 최대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속력의 최대는 얼마겠어? 뭐일 때겠어? 속력의 최대는 0일 때겠지. 0일 때 2잖아. 그치? 요 간격이 1이지. 맞아? 요 간격이 얼마야? 요 간격이 0.5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간격이 더 크니까 이걸 절대값 씌웠을 때는 이걸 뒤집어 까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더 높이 있겠지. 뒤집어 깠을 때. 이 간격이 더 좁잖아. 원래는 2분의 3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높게 있겠지. 그러니까 속력의 최대는 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이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외워야 돼 이거 다. 맞지? 근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앞에서 배웠던 거랑 이제 조금 이제 좀 다른 느낌이라서 결이 좀 다른 느낌이라서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근데 막상 문제 풀다 보면 앞에서 했던 그 내용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이제 용어만 좀 이제 새로 나온 거지.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건 다시 똑같아. 속도의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한 걸 가속도라고 하는 거지. 됐어? 그게 가속도의 정의인데 그래서 가속도는 사실 그냥 이거 미분만 해주면 되고 별거 없고 그냥 가속도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게 가속도의 크기도 있거든. 가속도의 크기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절대값 그냥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돼. 가속도의 크기는 말 그대로 얘도 이제 부호가 있거든. 근데 부호 필요 없이 절대값만 씌워서 그냥 가속도의 크기만 말 그대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만 좀 알고 있으면 돼. 가속도는 사실 비중이 이렇게 많진 않아. 거의 나오는 게 위치하고 속도 정도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가속도는 거의 기본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뭐 t가 3일 때 가속도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위치가 나왔을 때 미분 2번 해서 그냥 3 대입하면 끝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얘는 얘 같은 경우는 비중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 정도만 잘 기억하면 돼 됐어? 됐지?